우리 이제 역함수 그래프인데, 역함수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x와 y를 서로 이제 바꾸면 이제 역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식이 있을 때 y는 equal 2x라는 식이 있을 때 요거의 역함수 구하라라고 하면은 x와 y를 서로 자리 바꾸는 거야. 자리 바꿔서 x는 equal 2y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뭐다? y를 주인공으로 해서 y에 대한 식으로 y는 equal x에 대한 식인 거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y는 equal 2분의 1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x와 y를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자, 그 모든 x 좌표는 y 좌표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역함수로 바꾸면은 x 좌표는 y 좌표로 바뀌고 y 좌표는 또 x 좌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처음에 함수가 y는 equal 2x야. 즉 x가 1일 때 2를 지난다는 거지. x가 2일 때는 4를 지난다는 거죠. 요렇게 이런 점을 지나면서 0,0을 지나 통과하는 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함수 fx였어. 얘가 2x였는데 요거에 이 y좌표가 이제 역함수로 바꾸면은 y좌표가 x좌표로 바뀌고 x좌표는 y좌표로 바뀌고,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역함수로 이제 바뀌면서 이동한 점이 어디겠어요? 1,2는 2,1로 바뀌겠지?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의 이제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고, 또 2,4는 또 어떻게 바뀌겠어? 2,4는 4,2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1, 2, 3, 4, 4,2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점을 이제 이어보면은 이렇게 방금 구한 것처럼 뭐 요거를 이제 f의 역함수 f 인버스라고 하면 f 인버스 x는 2분의 1x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은 모든 x 좌표가 y 좌표로 y 좌표는 x 좌표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냐면은 요 사이에 딱 이게 있는 거야. 짠 가운데에 y는 equal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대칭된 점들을 서로 이렇게 이어보면은 가령 2,1이 2,1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얘는 y equal x에 대해서 중간에 요 점을 중점이 요 점을 직선을 통과하면서 요 거리와 요 거리 이제 같은 이런 상황, 그리고 4,2는 또 2,4에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이어보면은 여기 수직 표시를 안 했지? 대칭이기 때문에 딱 수직이 되면서 어서 와요.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되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이렇게 이제 다 바뀐단 말이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한마디로 정리하자, 한 줄 요약하자면은 fx와 f의 인버스 x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 equal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이다. 자, 그래서 83페이지 빨리 그려보세요. 83페이지 다음은 fx의 그래프이다. 자, 이것에서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리는 거야. 지금 요 뭐 y equal 2x 플러스 1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이제 y equal x 그리고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뭐 대략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y equal fx와 요 fx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역함수는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fx와 요 y equal x가 서로 교점이 생긴다면은 역함수하고도 교점이 생기는 거야. 반드시 역함수가 이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f의 인버스 x일 때 결국은 fx와 f의 인버스 x가 역함수가 서로 교점이 생기면은 y equal x와도 이제 교점이 생긴다는 거지. 세 개가 모두 이제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뭐 교점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리고 구할 수 있더라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역함수를 무리해서 힘들게 이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점을 뭐하고의 교점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이 y equal xy의 교점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y equal fx가 이렇게 그러니까 y equal 이게 fx고 역함수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게 f 인버스 x라고 하면은 두 개 이제 교점이 생겼죠. 두 점에서 이제 만난다. 교점이 있다고 했을 때
fx의 역함수를 구해서 둘의 교점을 이렇게 연립해서 이제 구하기보다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디하고도 교점이 생겼다? y 콜 x하고도 교점이 생긴 거지. y 콜 x하고도 이렇게 두 점의 교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fx와 y 콜 x가 이렇게 이제 만났다라고 둘을 같다라고 해놓고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그러면은 자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요 방정식의 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으차차차차. 여기요. 하늘에 모자 쓰고 오니까 딴 사람 같네. 그래서 뭐 이거 대략 그리는 거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 걸로 이제 그려보면 되는데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리자면은 몇 개의 점을 이제 찍어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역함수 성질에서 뭐 예를 들어서 f의 1이 2라면은 f 인버스의 역함수에 뭐를 대입하면 거꾸로 답 1이 나온다? f 인버스에 2를 대입하면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1,2를 지난다면은 역함수는 반드시 2,2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찍어가지고 딱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뭐 1번은 뭐 다들 했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효준이 21페이지 봐요. fx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y절편이 2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은 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약간 이제 애매할 때도 일단 이제 그 대칭 2,2를 지나는 y 콜 x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에 이제 대칭이 될 거란 거지. 대칭이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데 뭐 대략 이런 정도로 이제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할 텐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몇 개 점을 찍어 보는 거야. 이제 직선이니까 이제 두 개 점만 알아도 우리 확실하게 이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단은 얘는 y절편이 0,2라는 거. 요 점이 이제 y절편이 0,2면은 역함수는 2,0을 지날 테고 요 점을 이제 지날 테고요. 그럼 요거 이 점하고 이 점만 찍으면 되긴 하겠네. 그 다음에 또 여기 x절편이 4,0, 4,0을 지나면은 역함수는 어디를 지난다? 반대로 0,4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0,4, 요 0,4 이런 점을 지날 거니까 두 점을 연결해서 그런데 다 한 점에서 이제 만나겠지?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은 이게 뭐다? 이게 이제 f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한 점에서 안 만나게 뭐 이렇게 진하게 그려버렸다 그러면 완전 망한 거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 y 콜 x는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 교점이 생긴다면은 교점이 뭐 안 생긴 경우도 있지만은 교점이 항상 생기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y 콜 fx인데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런 경우에는 세 개 그래프 사이에서 이제 전혀 교점이 생기지 않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교점이 생기지 않지만 이제 모양 자체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 그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자, 그래 거기 84번 한번 봐봅시다. 84번 좀 이제 별표 치고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가 정의역이 1, 2, 3, 4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정의역이 1, 2, 3, 4 딱 정수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면은 점 콕콕콕콕 찍는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fx와 f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모두 고르시오. 점을 콕콕콕 찍는데 그래프 교점이 된다는 거는 결국 그 점이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의역은 지금 1, 2, 3, 4. 그러니까 이제 다른 x 값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이제 함수값만 따지면 주면 되는데 1일 때 3이고요. 자, 이쪽에다 1, 2, 3, 4 정도 그려봅시다. 1일 때 3, F1이 3이니까 1,3을 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2가 2니까 2,2를 지난다는 얘기고요. 표시하자면은 F3이 1이니까 3,1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F4가 0이니까 4,0을 지난다는 거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점 4개 찍은 게 그래프의 다예요. 이게 그냥 fx야. 뭐 요거를 이제 쭉 연결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f 인버스의 그래프 교점, 이것도 이제 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네.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f의 1이 3이라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f 역함수의 이제 역함수가 지난 이제 점을 이제 찾는 것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f를 반대로 넘긴다. 그러면서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지. f의 역함수에 거꾸로 3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온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함수는 이제 x가 3일 때 2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가 3일 때 2를 지나요. 그러면 요 점 똑같이 지나는 거네. 그 다음에 f도 뭡니까? 그냥 다 써놓고 볼까? f2가 2고 f3이 1이고 f4는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 넘겨서 f 역함수가 지나는 점을 찾는다면 요거 넘기면은 f 역함수의 2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넘겨버리면은 f 역함수의 1이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f 인버스 0이 4가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니까 역함수는 3,1, 2,2, 1,3, 0,4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 그다음 2,2 요 점 지나고요. 그다음에 1,3, 1,3 요 정도 지나고 x가 0일 때 4 요 점을 지나는 거네. 요거는 이제 이 4,0은 이제 원래 함수 f가 지나는 점이었지. 이렇게 따져 보니까 4개 점 중에서 3개 점이 겹쳐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교점인 거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빨간 점과 하얀 점이 겹쳐버린 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되는 거지. 이게 다 이제 교점이 되겠네. 그러니까 정답은 3,1과 2,2와 1,3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야. 정답이 3개네요. 자, 그 다음에 85번에 봅니다. 이러다 바로 할게요. fx가 4x 세제곱이고요. 3차함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제 3차함수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3차함수가 나왔어. 그래서 얘는 이거 가지고 역함수 구하라는 게 아니야. 역함수를 이제 구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하고 그 역함수 f 인버스 x가 있는데 두 함수와 이제 그래프의 이제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그래서 뭐 효주 같은 경우는 좀 배웠겠지만 4x 세제곱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그래프인데 이걸 이제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가 대략 뭐 0일 때는 0 지난다는 건 최소한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역함수와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 어디하고도 교점이 생긴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y 콜 x하고도 교점이 생긴다는 거지. 이쪽에서도 요쪽에서 교점이 생기겠죠? 교점 뭐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고, 요거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은 y 콜 x의 대칭으로 그려주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건 나도 몰라요. 뭐 이상한 이제 그래프가 나왔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역함수를 구해서 요 둘 사이 이제 교점을, 얘하고 얘를 이제 연립해서 이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라면은 y 콜 x하고도 이제 교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4x 세제곱과 y 콜 x와의 교점이 결국은 얘와 얘 사이 이제 교점이기도 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둘을 연립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4x 세제곱과 대칭축에 해당하는 y 콜 x를 연립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자면은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이 되면서 x 끄집어내면은 x 곱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1은 1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합차공식 형태잖아. 4x제곱은 2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자,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해주면은 2x 플러스 1 곱하기 한 번은 빼주면 2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교점이 지금 근이 0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그래프에서는 뭐다? 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여기가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이 y좌표는 뭐겠어요? 뭐가 된다? y좌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좌표는 당연히 얘가 y 콜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이 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좌표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여기는 0,0일 테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1이면 y좌표도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좌표를 쓴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0,0, 2분의 1, 2분의 1 요거를 이제 모두 다 써줘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오늘의 이제 진도 나가려고 했었던 유리식, 유리함수, 무리식, 무리함수예요. 그래서 유리식과 무리식은 그냥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사전 작업으로 한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고요. 핵심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실 다 다항함수만 해왔는데 뭐 1차함수, 2차함수만 했는데 거의 뭐 처음으로 다항함수가 아닌 이제 함수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는 다항함수를 제외한 새로운 함수 이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유리함수, 무리함수야. 그런데 사실 이제 유리함수는 또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에요. 우리 언제 배웠냐면 한참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배웠어. 그때는 이제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배우긴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할 거고 사실 그 반비례가 사실 알고 보면은 유리함수 또는 이제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지. 자, 우선 거기 이제 22페이지에 유리식. 근데 이제 여기서 유리식이니 유리식, 유리함수, 분수식, 분수함수 요거 이제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뭐 유리식도 이제 함수 대신에 이제 식으로만 글자를 바꾸면 돼. 자, 유리함수라고 하면 조금 더 범위가 커요. 그리고 그 안에 분수 형태의 분수함수 또는 분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리수라는 게 뭐지?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는 a분의 b꼴 이렇게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3분의 2 같은 분수는 당연히 이제 유리수인 건데 분수가 아닌 이제 정수나 자연수, 자 마이너스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유리수 맞잖아. 왜냐면은 a분의 b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즉 분모를 1로 해서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3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수나 자연수도 다 유리수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식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다항함수 또는 다항식 같은 경우 자 2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있어. 이런 게 이제 다항식, 2차식, 1차식 여기다가 y는 이퀄 이렇게 나타내면은 2차함수, 1차함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이것들도 유리식에 이제 포함이 됐냐, 유리함수에 포함이 됐냐라고 했을 때, 자, 유리수가 우리가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자, 유리식이라고 했을 때도, 유리식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식도 a분의 b꼴에 이렇게 이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제 유리식인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y는 이퀄 이렇게 붙이면 y는 이퀄 a분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건 또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당함수는 유리함수겠어요? 아니겠어요? 얘도 유리함수가 되는 거야. 얘도 이제 분모를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를 1분의 얼마 이렇게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듯이 이런 식들도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 1분의 2x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당함수도 다 이제 유리함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유리함수가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유리식이라든 또는 유리함수 이렇게 이제 표현돼 있으면은 당함수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책에서는 다 이제 유리함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내자면은 분수함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분수함수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래서 x분의 뭐 a 이런 형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제 분수함수 또는 뭐 지금 책에는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형태이고, 그러니까 분수함수라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다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분모에 있는 이 미지수가 1차인 형태만 배울 거야. 그런데 좀 더 복잡하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분모에 2차식이 들어가거든. 더 복잡하면은 뭐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분의 2x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뭐 3차식 분의 2차식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들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미적분, 선택 미적분까지 가는 사람들은 조금 나와. 조금 이제 다뤄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유리함수 또는 분수함수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분모가 x에 관한 식이 돼. 요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이게 1차식인 형태만 얘만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유리함수 또는 이제 다 유리함수라고 돼 있더라도 이 유리함수라고 표현하면 당함수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폭넓은 범위다. 폭넓은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분수함수 또는 분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유리식을 이제 연산한다는 거는 뭐 우리 분수 계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은 뭐 사실 전혀 다른 게 아니구나.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뭐야? 우리 분수 계산할 때 약분 안 되면 뭐 그 분모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통분하듯이 그렇게 식을 덧셈이나 뺄셈 할 때도 통분해 주란 얘기예요. 뭐 가령 그냥 바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88번에 1번 보시면은 x-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분모가 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뭐 지금 뭐 공통인수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3하고 5인 서로 소인 두 수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둘을 그냥 곱해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둘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가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이제 통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액자형으로 이제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는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하자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끼리 이제 곱하기 할 때 뭐 곱하면서 약분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식 같은 경우도 서로 같은 공통의 식은 약분될 수 있으니까 혹시 약분되는 식이 있는지 그거 잘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역수를 하지. 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가령 거기 이제 3번 보면은 2x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을 한다. 이러면요. 자, 숫자에서는 그냥 보고 바로 약분되는 게 보이겠지만은 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보면은 일단 이거 2의 x제곱이 아니라 2x지? 그렇지?
EX죠. X가 하나 이제 이렇게 약분된다는 건 바로 보이겠지만은 요거하고 요거 하나 약분되는 거 보이지만은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나 했을 때 그냥 이제 약분이 안 되지. 인수분해 했을 때 이제 약분된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다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에 남는 건 여기 한 번만 더 써보면은 2x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합차 공식 형태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제 지워지고 x 하나 지워지면은 남는 게 결국은 여기 분모에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분자에는 x 하나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계산이라기보다는 식을 좀 간결하게 정리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번에 이제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뭐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이제 똑같지. 그래서 x-3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나누기 바로 이제 곱하기로 고칠게요. 곱하기 역수로 고칩니다.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2로 묶으면 2의 x-3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지워지는 거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 지워지고 x-3, x-3 이렇게 지워지면은 남는 게 분모는 다 약분됐네요. 2배의 x 플러스 1 이것만 남지? 2배의 x 플러스 1 그래서 또는 뭐 2x 플러스 2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유리식의 연산에서 그나마 좀 이제 그냥 단순 계산 말고 좀 배울 만한 게 뭐냐 하면은 89번의 내용이에요. 자, 89번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부분분수 만드는 거, 부분분수로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뭐 초등학교 때도 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결론만 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자면은 a 곱하기 b분의 1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b-a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 이게 왜 이러냐고요? 그냥 우변을 통분해 보면은 좌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우변에 자,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통분하면은 ab 곱하기 둘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을 곱해주면 되니까 b-a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b-a, b-a 지워지면서 똑같은 식이 나오지. 좌변 ab분의 1, 우변 ab분의 1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분모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숫자 경우에도 6분의 3, 2 다 약분이 돼버리네 이러면 없다는 거 12분의 3, 4, 12분의 약분 안 되는 거 5, 12분의 5 12분의 5라는 분수를 어떤 분수와 분수의 이제 뺄셈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부분 분수로 이제 변형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2분의 5라는 거를 3 곱하기 4분의 5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된다? 5는 이제 분자에 있는 5는 별도로 치고 자, 요 3 곱하기 4분의 1이 자, 이걸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했을 때 B에서 A를 뺀 다음에 즉 4에서 3 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분의 1 B-A가 지금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1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3에서 3분의 1에서 뒤에 거 4분의 1을 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결과적으로 요 12분의 5라는 분수가 뭘로 바뀐 거예요? 5 곱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거지. 얘를 통분하면 다시 얘하고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부분분수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수열에서도 많이 나오고 적분에서도 나오고 부분분수 쓰는 게 뭐 그냥 이 단순 계산의 형태로 써도 많이 물어보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시계 형태로 돼 있을 때도 이렇다는 거지. 뭐 가령 거기 이제 89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들어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식을 A라고 생각하고 요 식을 B라고 생각했을 때 B에서 A를 빼. 그럼 x 플러스 1에서 x 빼버리면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1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래서 요 뒤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요 분수가 자 두 식의 뺄셈 형태로 두 이제 분수식의 뺄셈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야. 즉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부분 분수로 바꾼다. 부분 분수로 변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이제 뭐가 좋느냐? 89번을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을 간단히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때 A 값과 B 값을 구하라. 결국 이제 간단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충분히 간단한 것 같은데 뭘 더 간단하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간단히 했더니 하나의 항으로 바뀌었지. 하나의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모의 두 개의 식이 1차 식이 이제 곱해진 형태니까 그리고 딱 봤을 때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게 얘에서 얘 빼면 딱 1. 얘도 얘에서 얘를 빼면 1이 나오네요. 숫자가 간단한 숫자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부분분수 형태로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자 x 플러스 1에서 x를 빼면 1이 되니까 얘는 1분의 1에다가 요것분의 1 빼기 얘분의 1 이렇게 이제 갈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부분분수로 나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지. x 플러스 1을 a라고 생각하고 x 플러스 2를 b라고 생각했을 때 부분분수에서는 b에서 a를 먼저 빼면은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2를 빼면 1이 되면서 즉 1분의 1이 되면서 또 예분의 1 빼기 예분의 1 이렇게 이제 나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눠지겠네. 자, 둘을 이제 종합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이너스의 요거하고 플러스의 요거가 이렇게 싹싹 지워져 버리지. 그래서 이제 부분분수 왜 쓰냐면은 싹싹싹싹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보면은 이제 되게 길고 복잡한 식이 부분분수 쓰고 보면은 지워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훨씬 이제 계산이 이제 간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분수로 만드는 게 되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거는 맨 앞에 이 x분의 1하고 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것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그 문제에서는 하나의 식으로 이제 하나 항으로 이제 정리가 된 상태니까 얘를 이제 통분을 해주면은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면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하고 마이너스 x 지워지고 딱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이 뭐가 같이 된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x 곱하기 x 플러스 b분의 a가 된다는 거니까 자 a는 얼마? a는 2고 b는 2가 되겠지? a도 2고 b도 2 이렇게 되겠네요. a도 2, b도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4, 즉 1번이 될 테고 정답은 1번. 자, 90번도 이제 그런 문제예요. 90번도 한번 부분분수 아니 이건 부분분수가 아니네. 그냥 이제 통분하라는 거죠. 통분을 해서 좌변을 통분해서 우변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서 계수 비교해 보라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유형이 다른 거 91번. 요게 이제 번분수 계산 연습하라는 거예요. 9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제 중학교 저학년들한테도 이제 번분수 계산하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등장하는 거는 요 유리식의 연산에서 번분수 계산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 마이너스 1, 자,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분수분의 또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번분수식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간단히 하라고 했을 때는 이 분모부터 통분하면서 정리를 해줍시다. 그래서 얘는 우선은 2 마이너스에, 자, 얘를 일단 정리를 하면은 x 마이너스 3으로 이제 통분해주면 되지.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것분의 1이니까 이거 이제 역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2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3. 이거 분의 1이니까 역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 분모를 x 마이너스 1로 해서 정리해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배의 x 마이너스 1 해줘야 될 거 아니야? 2배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분자가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3분의, 자, 2x에서 x 빼니까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간단히 한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이게 플러스 1이군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안 잘렸지. 자, 분수식은 이제 워밍업이고 중요한 건 이제 분수함수라고 했어요.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 이제 이걸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참 배웠기 때문에, 전에 배웠기 때문에 사실 뭐 내용도 다 까먹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어떤 함수들이 나오면은 그걸 하나하나 이제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새로운 함수를 이제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고, 공역은 어떻고, 치역은 어떻고, 함수의 이제 개형과 식 작성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면 그게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책에 유리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나 그냥 유리함수라고 할게요. 유리함수, 분수함수 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책에서 유리함수라고 용어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반비례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y는 equal x분의 a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a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모양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 형태예요. 기본형이라는 게 뭐다? 평행이동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모양. 그래서 뭐 2차 함수의 기본형 같은 경우는 y는 equal ax제곱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가 기본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서 식이 좀 더 이제 복잡해지고 위치도 바뀌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것들, 자, 첫 번째 정의역부터 봅니다. 정의역이라는 게 이제 x값을 말하는 거지. 함수가 x가 먼저 정의돼야 그에 따른 이제 y값, 함수값이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 뭐 모든 x값들에 다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얼핏 보면은.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다? x값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식을 보면은 x분의 a,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수학에서 절대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역에 0이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도 x가 0일 때 y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없어요. 없어. 유리함수에서는 x가 0일 때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가 x가 0일 때 뭔가 값이 나오려면은 x가 0일 때 그 함수값이라는 게 뭐야? 결국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이라는 게 y축과 만나는 점인데 그래프가 아무리 가도 y축과 안 만나요. 그냥 이제 이 y축을 타고 이렇게 쭉 가. 자, 그리고 이쪽에다 다시 읽을까? 예를 들어서 y는 equal x분의 1,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함수를 그려본다면은 기본적인 개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이제 일일이 점 찍어가면서 이제 그리는 거는 안 할게요. 그 정도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역에 이제 분모에 이제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역에 0이 빠져. 정의역에 0이 빠진다는 거는 이 함수값도 0일 때의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계속 y축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y축을 만나지는 않고 y축과 만나서 즉 y절편이 생기지 않고 그냥 요 그래프를 이 y축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또 반대 마찬가지로 이 y축을 타고 계속 이제 내려가고 한없이 y축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요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점 근접한다라고 해서 요런 선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 그래서 요 분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보이죠? 자, x값이 무한히 이제 커졌을 때, 엄청나게 커졌을 때, 자, x값이 커진다는 거는 이 x에다가 자, 한 얼마 정도 넣을까요? 한 100만 정도 넣어볼까?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의 1이면은 얼마입니까?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엄청 작은 숫자지? 그런데 뭐 더 큰 거? 한 1조 분의 1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것도 더 작은 숫자인데 사실 뭐 둘의 차이를 거의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둘 다 이제 작은 숫자잖아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지만은 그렇지만은 얘는 0이에요? 0은 아니지. 0에 가까운 엄청나게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은 0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 x값이 지금 한 이 정도 50 정도지만 이게 한참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1조를 넘었어. 그 다음에는 뭐 있을까? 1 무량대수분의 1.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수분의 1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0이나 다름없는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0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인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극한을 수학2에서 이제 극한을 배우면은 이런 경우에 뭐 리미트 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방향으로 아주 이렇게 무량대수처럼 무한히 이제 큰 수라고 했을 때 x분의 1은 결국은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한히 0에 가까워진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니까 리미트가 이제 영어로 한계잖아요. 한계. 그래서 어떤 한계에 이제 가까워진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이제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x가 무한대로 무한히 커질 때 이때 요 분수함수의 함수값은 이렇게 0에 0 x값이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건 딱 요 y축에 x축에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 x축도 뭐가 된다? 얘도 이제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정의역에는 지금 모든 x값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빠진다? 0일 때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집합적으로 나타낸다면은 이런 게 이제 조건제시법이지. x하고 바라고 한 다음에 막대기 하나 친 다음에 x의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자, 이게 이제 요 함수의 이제 정의역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역. 공역이 뭐냐면은 이제 y 값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했죠. y 값 즉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함수값을 받을 준비하고 있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요 y축상이 이제 보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또 이 y축이 또 거의 모든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 하나 빠진 게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 대응이 된 이제 함수값에서는 0이 빠지는데 일단 그 공역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y값 전체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모든 실수가 다 함수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빠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빠진다? 0이 또 빠지는 거지. 이런 자 함수 이게 그래프가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0이 한없이 가까워 가긴 하지만은 0이 되진 않기 때문에 함수값, 즉 함수값의 모임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했을 때 치역에서도 y값이 0이 되는 건 빠지는 거야. 얘를 제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집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집합기호 쓰고 y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시역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할 때,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또 뭐 볼록성, 오목성 이런 것도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감소,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칭성, 그 다음에 이 함수 같은 게 이제 점근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검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요거는 볼록성은 뭐 크게 따질 가치가 별로 없고, 자, 증가감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반비례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y축이 즉 x 값으로 따지면 x 이퀄 0이지, x 이퀄 0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 지점이고 음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그런 이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자, x가 이렇게 커질 때, 플러스가 될 때 y 값이 지금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딱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걸 우상향한다고 하는데, 우상향하면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우하향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면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지.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형태니까 역시 이것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 즉 y는 x분의 a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도 감소고,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a가 0보다 큰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자,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x가 이렇게 커질 때 y 값은 이렇게 커지고 있지. x가 커짐에 따라서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자,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도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x 값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y 값도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증가 감소에 대한 특징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이제 대칭성. 사실 대칭성은 어느 함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 이제 유리함수는 특이한 게 선대칭성과 점대칭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대칭과 점대칭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딱 보면 이제 점대칭인 게,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x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x값이 이제 양수인 구간만 먼저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이제 부분을 이제 그릴 때, 즉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일이 점을 찍어보지 않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이쪽에 뭐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야. 자, 딱 모양이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형태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점대칭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제 0,0이라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원점 대칭이지. 그래서 점대칭하고 이제 그 선대칭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은, 점대칭 중에서 이제 원점 대칭이 가장 특이하고, 그 다음에 선대칭 중에서는 y축 대칭. y축이 자체가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y축의 대칭이라는 건 이제 선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가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함수 중에서 점대칭인데 그 중에서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함수를 우리는 이제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선대칭 중에서 특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제 대칭인 함수는 대칭인 게 이제 특징이 뭡니까? 가령 도형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 점대칭성을 가지는 도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점대칭이면 대칭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대각선의 이제 중점, 요게 이제 대칭의 중심이 되면서,
그러면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가령 이 점과 이 점도 이렇게 대칭의 중심, 서로 연결하면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면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아지잖아. 뭐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지나게 그으면은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대칭이 되면서 가운데에 중심에,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에 딱 요 대칭의 중심이 위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또 같아지는 거고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점대칭이 된다는 거는 뭐 요 점의 점대칭점을 찾으면은 0,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딱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에 대칭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 점에 대칭점을 긋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대칭의 중심이 원점을 지나면서 요 길이와 이제 같게 그렇게 잡게 되면은 대칭점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대칭점을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그 점을 이으면은 요 선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형태의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이제 점 대칭성을 가지는데 특히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고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도 대칭, 선대칭성도 가진다고 했는데, 자, 우리 아까 이제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예를 들어서 역함수는 이제 y는 equal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원래 모양이 뭐 이렇게 됐다. 이게 fx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때도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돼. 이게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fx와 f의 역함수가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둘이 서로 선대칭이라는 얘기지. y equal x라는 것도 하나의 선이니까, 하나의 직선이니까요. 근데 이제 요 모양을 보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y equal x를 이렇게 하나 긋는다면요. y equal x를 이렇게 긋는다면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자, 요쪽에 요 함수 모양과 요쪽에 요 함수 모양이 요 y equal x에 대해서 딱 대칭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겹쳤다가 펼치면은 완벽하게 서로 일치하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제 좌표를 좀 찍어 본다면은 x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여기가 5일 때 x가 5면은 y 값은 얼마가 돼요? 5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y가 5분의 1이면은 x 값이 5분의 1일 때 5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때 y 값은 5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참 올라가서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5,5분의 1과 자, 여기가 자, 5분의 1,5 요 두 점이 모두 곡선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y equal x분의 1이라는 요 이제 그래프 상에 이제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5,5분의 1과 5분의 1,5는 x와 y 좌표를 서로 바꾼 거잖아요. x 좌표와 y 좌표 위치를 서로 이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함수가 fx면은 요 점을 지나는 함수는 f의 인버스 x가 되겠죠. x 좌표와 y 좌표를 서로 바꿨으니까 역함수 관계란 말이에요. 역함수 관계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인 거지. 자, 이것만 이제 대칭이 있나? 이제 이번에는 y equal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쪽에 이렇게 덱선을 그려보면은 이게 y equal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그런데 딱 보더라도 이쪽에 이 1,4분면에 있는 요 그래프하고 3,4분면에 요 그래프는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처럼 보이지?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가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시키기 전의 상태인 y equal x분의 a라는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분수함수는 선대칭성도 가지는데 뭐에 대해 선대칭이냐면 y equal x와 y equal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요 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x, y equal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모두 대칭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y equal 플러스 x와 y equal 마이너스 x 두 개의 선에 대해서 모두 선대칭성을 가지고 동시에 0,0이라는 원점,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대칭성도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유리함수의 이제 기본형을 y는 equal x분의 a라고 했다면은
자, 이게 이차함수 같은 것도 평행이동 되는 것처럼 얘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평행이동의 기본 원리는 모두 함수와 함수에서 다 똑같아요. 내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 됐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y 대신에 y-n이 들어가는 거고요. x 대신에는 x-m 분의 a. 이렇게 이제 나타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기 좋게 y는 이퀄 이렇게 이제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마이너스 n을 이항시키면은 y는 이퀄 x 마이너스 m 분의 a 플러스 n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수함수의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으면 y는 이퀄 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걸 보면은 이제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원래 기본형은 뭐겠어요? 얘 기본형은 평행이동된 거 다 지워버리면 x분의 2가 남지, 원래는 y는 이퀄 x분의 2의 그래프였었던 거예요. 이런 함수였는데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x 대신에 x-3이 들어있다는 거는 얘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지금 여기에 이제 4가 더해져 있다는 거는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거꾸로도 또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면은 식을 이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y는 이퀄 x 대신에 x-3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y 대신에 y-4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요 x로 나타내진 식 이 부분에다가 우변에다가 그냥 더하기 4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근선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점근선은 뭐가 된다? 우리가 뭐 y는 이퀄 x분의 2라는 기본형을 보면은 얘는 x축과 y축 자체가 점근선이잖아요. 이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평행이동이 되면은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뭐도 따라가는 거냐면 점근선도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프 같은 걸로 하면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뚜뚜뚜뚜 이렇게 이제 옮겨주면 되는데, 자, 요 그래프가 한 2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3만큼 4만큼 이동해서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이제 같이 뭐 3만큼 4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이 됐을 텐데, 잘못 그렸다. 이동이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 겹쳐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사실 뭐도 같이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지. 요 점근선도 이제 같이 따라간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를 컴퓨터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컴퓨터에서 여기를 이 선들을 딱 찍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옮겨서 컨트롤 V 해서 복사해 놓은 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래의 점근선이 있었을 때 점근선에도 교점이 있죠. 점근선이 x축, y축 이 자체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이제 원점인 즉 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근선의 교점도 평행이동 시키면서 이제 이동을 했겠지. 똑같이 이동을 했겠지.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0,0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혜인아, 정찰이고. 자, 0,0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하는 거지? 자,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평행이동한 만큼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0,0에다가 3만큼, 4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그러면 3,4로 평행이동을 했겠네. 그러니까 이 원점이
0,0이 이렇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새로운 점근선의 교점으로 평행이동했다면은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3,4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3,4예요. 그러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3,4라면 요 점을 중심으로 뭐를 그린다? 점근선 그릴 수 있고 점근선이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그래프는 어차피 점근선을 따라가니까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냐면은 분수함수에서 이제 맞는 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수함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점근선의 교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만 보면은 원래 기본형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이제 그것도 알 수 있고 점근선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도 이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식도 그릴 수 있어. 식도 만들 수 있어 바로. 원래 y는 equal x분의 2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는데 만약에 점근선의 교점 이 평행이동을 한 후에 점근선의 교점이 3,4다. 그러면은 바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점근선의 교점이 3,4라는 것 자체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니까 식이 바로 이렇게 되겠지. x축의 방향에 평행이동을 쓰면 x-3분의 2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바로 식을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 가지고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점근선의 교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딱 봐도 알 수 있는 형태로 식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문제는 한꺼번에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식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y는 equal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일반형이라고 해요. 분수함수의 이제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y는 equal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같은 이차함수의 일반형이 있으면은 꼭지점과 중심 대칭축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뭘로 고친다?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잖아. 자, 마찬가지로 분수함수가 y는 equal 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걸 봐가지고는 이게 물론 뭐 여기서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긴 해요. x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x축 그 점근선 중에 하나는 알 수가 있지만은 좀 더 자세한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점근선의 교점이라든지 또 뭐 두 점근선을 전부 다 이제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변형시켜 줘야 돼요. 이걸 또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이제 분수함수의 형태는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 고친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97번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 자, 유리함수 y는 equal x-1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요게 얘와 같다. y는 equal x-1분의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는 지금 이제 일반형인데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다는 얘기잖아. 그냥 고쳐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표준형으로 고쳐보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는 얘기잖아. 나누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 나눴을 때 이제 딱 자연수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 뭐 자연수 또는 정수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b인 거죠. 그러니까 요 b는 뭐가 같냐면은 자,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요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뭐가 같으냐면 얘는 목과 같은 거예요. 목. 그럼 이제 요 분자 있는 x 마이너스 1분의 a에서 이 분자 있는 a 값은 뭐냐 하면은
나눴는데 딱 몫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은 뭐로 나누는 거야? 분자에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6을 5로 나눈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1과 5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즉 1 플러스 5분의 1이지. 요 1은 뭐다? 6을 5로 나눴을 때 몫이잖아. 그리고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인 1이 지금 분자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는 뭐냐면은 이거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같은 거예요. 나머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정석적으로 푼다면은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보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x 플러스 1을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해봤으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몫이 얼마가 된다? 몫은 최고차항끼리만 이제 비교해보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x 플러스 1, x 안에 x가 한 번 들어가니까 뭐 몫은 그냥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럼 x 마이너스 1에서 1 빼주면은 나머지가 2가 되겠네요. 점점점 2. 그러면은 이제 몫이 1이니까 1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요 분자에 들어가는 요 값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2라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나눗셈을 할 거냐?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y는 이퀄 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돼 있어. 자, 몫이 얼마일까요? 나누지 않아도 보이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우리는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요 분자가 뭐 2차식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우리 그 교과 과정에서는 분수함수를 다룰 때 막 이런 거 x-1분의 뭐 3x 제곱 플러스 5x 뭐 이런 복잡한 형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껏 나와봤자 1차식분의 1차식이야. 그러면은 우리 최고차항끼리만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2x 안에 x가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가니까 결국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1분의 2가 몫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지. 1분의 2니까 몫은 2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이제 x-1분의 뭔가 a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나머지가 나올 텐데요.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요 이제 분자를 변형을 합니다. x-1분의 자 2x-4는 이제 2로 묶어 보면은 이 분모 x-2를 포함하도록 이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 무조건 2 곱하기 x-2를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제 몫이 2가 나오겠지. 근데 얘는 전개하면은 2x-2가 되니까 분자 얘하고 같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2x-인데 마이너스 4가 되려면은 뒤에 마이너스 2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2x-4는 x-1을 이렇게 딱 포함하는 형태로 2 곱하기 x-1 뒤에 얼마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주면은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1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제 찢어주면은 그러면 x-1분의 2분의 x-1 하면 요거 싹 약분되니까 그래서 요 몫인 2가 나온 거고 요 마이너스 2는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래서 x-1분의 이 나머지에 얘가 이제 나머지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눠 떨어지니까 x-1로.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원래 기본형이 뭐였다는 거예요? x분의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야. 요 숫자가 뭐냐면은 얘는 분수함수의 모양이에요. 분수함수의 모양.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이제 이차함수의 모양은 뭐가 결정한다? 최고차항의 개수인 요 a가 이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리고 함수의 이제 폭이 이렇게 펑퍼짐한지 뾰족한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분수함수의 모양은 x분의 얼마라고 돼 있을 때 요 a 값에 해당하는 얘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점근선은 보고 그냥 바로 쓸게요. 점근선이 지금 1,2가 되는데 1,2 자,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이 1,2가 되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사분면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의 사분면은 뿔뿔, 맞뿔, 마마뿔, 마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원점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2사분면, 4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사분면, 정확한 2사분면 아니지만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잡는 거야. 여기하고 요쪽 영역이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역 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요 교점을 점근선의 교점을 1,2라고 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바로 보면 알잖아. 자, 원래 기본 형태가 x분의 마이너스 2였는데 시계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래서 0,0이 이렇게 평행이동했으면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1,2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점근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표현하고 다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또 있어요. 더 쉬운 방법. 방금은 내가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분자를 이렇게 변형시켰잖아. 분모인 x-1을 포함해서 2 곱하기 x-1 다음에 얼마 이런 형태로 한 다음에 다시 찢는 형태로 이렇게 바꿨지. 자,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해볼까?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더 쉬운 방법. 자, y는 equal x-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몫은 쉽죠? 최고차의 개수비 1분의 1이니까 몫은 1이야. 그 다음에 x-1분의 여기 들어갈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분자의 x값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 2를 대입을 했을까? 왜 1 대입해서 나온 값이 요 분자의 값이 될까? 자, 이게 뭐야? 이게 이 2라는 게 지금 x 플러스 1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지 않아요? 무슨 정리를 배웠지?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지.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fx란 식이 있는데 나머지 정리는 이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내가 몫에는 관심이 없어요. 몫은 필요 없고 나머지만 알고 싶은 거야. 나머지가 얼마가 딱 나오는지 알고 싶었을 때 x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된다? 이 x-알파가 0이 되게 하는 값, 즉 x 이퀄 알파를 대입해서 나온 f알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머지란 얘기야. 이게 정확히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가 f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그 지금 이 숫자가 뭐예요? 여기 이제 이 분모 x-1분의 얼마로 나오게 되는 이 숫자가 사실은 나머지라고 했잖아. x 플러스 1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요 식을 내가 이제 분자를 fx라고 하면은 이 fx를 x-1로 나눴을 때의 그때의 나머지 뭐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r이라고 나타내잖아요. 그게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쓰자면은 x자리에 뭐가 대입이 돼야 돼? x-1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뚝 나오겠네. 그걸 쓴 거야 지금. 그래서 분자 값에다가 지금 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인 1을 대입하면 바로 딱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변형할 필요가 없지.
자,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 계속 요거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거니까. 선생님 이제 하나 더 예를 든 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요 a 값 어떻게 구하겠어? 지금 일반형으로 된 게 y는 equal x-1분의 2x-4예요. 그래서 이렇게 몫으로 딱 떨어지는 거는 딱 보여. 보자마자 보여요. 최고창이 개수비니까 1분의 2. 그래서 2겠네. 2 플러스 x-1분의 얼마 해놓고 이게 얼마일까? 이게 결국은 요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란 말이야. 얘가 나머지.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분자를 나타내는 요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다? 다유야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얼마를 대입하면 이 나머지가 나올까? 하기야 다유는 나머지 정리 이제 고등학교 거 그렇게 충분히 배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혜인아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를 대입하면 된다? 지금 2x-4를 x-1로 나눴을 때의 그때 나머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는 그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게 얘를 fx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 식을 나누는 1차식 x-알파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뭐다? f알파란 말이야. f알파. 이게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잖아. 그러면 알파가 얼마란 얘기예요? 1이잖아요. 1. 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 그거를 분자인 fx, 2x-4에다가 딱 대입하는 순간 바로 나머지가 또로록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자 분자에다가 1 대입하면은 2-4가 되니까 나머지가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다? 분자가 0이 되게 하니까 1, 여기 1,2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니까 그리고 자 이 함수의 모양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벌써 대략 이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이 1,2니까 요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자 나머지 값이 음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2, 4분면, 4,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네.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돼 있는 거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표준형에서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만 파악하면은 그래프에 대한 웬만한 건 다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또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문제 좀 봐봅시다. 무리함수는 그냥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무리함수는 사실 이제 유리함수보다는 훨씬 쉬운 게 이건 뭐 대칭성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이라면은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이게 y는 equal 루트 x 같이 무리수의 형태, 근호가 씌워진 루트 이런 형태를 이제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시작점이 이제 이 0,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점근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칭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리함수보다는 물어볼 만한 내용이 적어. 그래서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요게 시작하는 점인데 이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2,1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기 딱 시작점 찍어 놓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원래 0,0이 시작점이었는데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지. 그 시작점만 찾으면은 금방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유리함수보다는 좀 떨어진다. 자, 92번. 유리함수 y는 equal x분의 2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자,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면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 대신에 x-2를 대입한다.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y는 이퀄 자 x 대신에 x-2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평행이동한 이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2를 지난다. 지나는 점 나오면 뭐 한다? 대입을 해야지. 그래서 y 자리에 a가 들어가고 x 자리에 2가 들어가면 2-1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2가 나오네요. 상수 a의 값은 2번 2가 되겠고요. 음, 94번으로 가볼까? 자, 유리함수 요게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내진 형태지. y는 이퀄 x-p분의 k 플러스 q. 요 k가 유리함수의 이제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 p, q. 그 얘기는 자, 원래 이제 기본형이 뭐였을까? 원래 기본형은 y는 이퀄 x분의 k였을 텐데 얘가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지금 요 모양이 된 거예요. 표준형인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바뀐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점근선은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선,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선 이렇게가 이제 점근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p x좌표가 p인 거를 지나면은 그 점근선은 x 이퀄 p인 거잖아. y좌표가 q인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면은 그때 점근선은 y 이퀄 q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근선의 좌표를 점근선의 교점을 알면은 점근선이 x 이퀄 p, y 이퀄 q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이제 이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다?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야. 요 점을 대칭으로 해서 그래프가 만약 이제 k 값이 0보다 k 값이 양수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고 k 값이 음수라면은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런 걸 이제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래프가 점 4,0을 지난다라는 건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지금 k 값이 결정이 안 됐잖아. 지금 94번이지. 94번. 얘가 0,4를 지나고 0,4를 지난다는 건 이제 y절편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점근선이 x 이퀄 2. 얘가 이제 점근선이 x 이퀄 2고 y 이퀄 1이래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가 될까?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면 교점이 2,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근선이 2,1. 그러면은 식이 웬만한 거 다 나온 거지. 점근선의 교점이 2,1이라면은 표준형으로 식을 썼을 때 y는 이퀄 x-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k 값만 알면은 식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0,4를 지난다는 거는 이 k 값을 이제 구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준 힌트인 거지. 그래서 자 p, q, k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을 때 뭐 p하고 q는 벌써 구한 거고 p가 2고 q가 1이 될 거 아니에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럼 k는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보면 0,4를 대입을 해보면은 자 y에다가 4 대입하고 x 자리에다가 0 대입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2분의 k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겠네. p는 2, q는 1, k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해나갈 수 있다. (95번)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유리함수 y는 이퀄 x-2분의 k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지금 4,0을 지나요. 이건 지금 이제 k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 힌트를 가지고. 그래서 지나는 점을 알면은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0은 이퀄 x자리가 4를 대입하면은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니까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식을 완성을 했어. 자 y는 이퀄
x-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알려면은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자면은 자, 요거는 자,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요? 2,1이지? 그러면은 점근선은 x 이퀄 2, 그 다음에 y 이퀄 1이 되니까 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걸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점근선의 교점이 2,1이 되면서 그럼 이렇게 이제 점근선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이제 모양이 마이너스 2니까요. 2사분면, 4사분면 쪽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 점근선을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4,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4,0이면은 x절편이잖아. x축을 통과할 때니까 이 통과하는 점이 지금 4,0이다라는 정도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보고 나니까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여기 1사분면 여기하고 2사분면 지나고 4사분면 지나고 3사분면 지금 절대로 이제 그래프가 지날 일이 없는 거지. 이쪽을 지나게 그리면 지금 이제 뭔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정답 3번.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비슷한 문제들인데 다만 표준형으로 이제 고치는 거 연습을 좀 더 같이 해야 돼요. 자, 98번 한 번 더 이제 표준형 고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y는 이퀄 x 플러스 2분의 오늘 좀 허리가 이렇게 쓰니까 약간 자세가 이제 좀 삐뚤어진 형태인가? 그래서 허리가 좀 유독 아프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칠판을 좀 보면서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7. 요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그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이렇게 네모 플러스 x분의 2분의 세모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다유야, 여기 네모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이 네모가 2x 플러스 7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얘로 나눈 몫은 얼마? 2.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로 일일이 나눗셈식을 써가지고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 자, 분자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인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 그래서 표준형을 조금 더 보기 좋게 x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면서 뭐를 구하는 거지?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2하고 y 이퀄 2 이렇게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 b가 2 이렇게 되겠죠. 둘 더하면 이제 0이 되고. 자, 100번 한번 봐봅시다. 자, 조금 난이도 높였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x의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x가 0부터 2까지고
자,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함수의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y는 equal ax 2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보자면은 자 2x 플러스 3분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이 뭐겠어? 여기는 네모, 세모 이렇게 이제 바꿔본다면은 일단 여기에 들어갈 값이 2x 플러스 3으로 분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면은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 즉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을 요 분자의 x 값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딱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이 되니까 2, 3은 6 더하기 1이니까 7이 나오죠. 그래서 6에 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몫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이제 최고창의 계수비니까 2분의 마이너스 해가지고 바로 딱 보이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2x 플러스 3분의 7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자,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입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점근선이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1.5 정도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정도. 그리고 y축으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2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모양이 지금 7이니까 여기서 1, 4분면 그 다음에 4, 4분, 3, 4분면 이쪽에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쪽에 여기는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쪽은 지금 그래프가 즉 y절편이 요 0보다 큰 지점에서 이렇게 통과하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그린 것처럼 0보다 작은 지점에서 이렇게 통과하게 될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면은 y절편을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y절편을 따진다는 얘기는 y가 이제 이 함수가 y축을 이렇게 플러스 값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절편을 따진다는 거는 x에다가 0 대입해 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x에다 x가 0이 되면은 3분의 7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3분의 1 되네. 그러니까 이 y절편이 이게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이었구나. 자, 그래서 정확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에서 y축의 위쪽에서 0보다 큰 지점에서 지금 이제 통과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제한 범위 그러니까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로 돼 있어. 0에서부터 0급 한 뭐 2가 한 뭐 이 정도 되겠지? 이것도 혹시나 뭐 얘가 2보다 큰 지점에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제를 더 봅시다. 여기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러면은 뭐 사실 딴 거 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어차피 제한 범위가 0부터 2까지면은 요 0에서부터 2까지 요 범위에서만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거니까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딴 건 다 제외하면 되고 실제로 남는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이제 그래프가 남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 이 함수는 그래프가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는 상황이지? 그럼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x가 0일 때가 가장 큰 값이고 x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자 최대값을 라지엠이라고 하면 얘는 f의 0. 그래서 방금 구했지? 얘가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스몰 m은 f의 자 x가 2일 때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 f2를 구해보면은 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는 4 더하기 3 7이네요. 7분의 7 1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둘의 곱은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번에 이제 역함수.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함수 fx 이퀄 이것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g-5의 값을 구하라. g-5의 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은 역함수 이제 식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역함수 식을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이제 풀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함수값 구할 때 뭐 f의 2가 5일 때 f 역함수의 5의 값 구하라라고 하면은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f를 넘겨서 f 인버스의 5는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구하는 게 되게 쉽기 때문에 그냥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왜 쉽냐 하면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y는 equal 자 ax ax 플러스 b 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이제 꼴이 있으면은 일반형이지. 자, 요거의 역함수는요. y의 인버스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t와 a를 서로 자리 바꿈을 해요. 얘하고 얘가 서로 자리를 바꿔줘. 그러면은 t가 1로 가고 a가 이쪽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부호 반대. 부호만 반대로 해줘요. 그럼 b의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될 테고 c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c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는 a와 d를 서로 자리 바꾸고 b하고 c는 부호 반대로 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좀 보기가 안 좋으면은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바꾸면은 cx 마이너스 a분의 그러니까 분모가 요 x의 개수가 플러스가 돼야 좀 점근선이라든지 점근선의 교점을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고 분자에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dx 플러스 b 뭐 이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방법은 x와 y를 서로 바꾼 다음에 전부 다 바꾼 다음에 다시 y는 equal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역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자 함수 y는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의 역함수 바로 구해봅시다. y 인버스는 어디를 자리 바꾼다고요? 요 2라고 x의 개수 2라고 뭐 똑같네. 바꿔봤자 똑같네요. 2라고 서로 자리 바꿔. 그럼 그대로 1 되고 얘하고 얘는 어떡한다? 부호 반대로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가 되겠네. 요게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이제 이걸 fx f 인버스라고 할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f 인버스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 돼서 정답은 2가 되는 거지.
자, 우리 무리함수는 그냥 개형만 파악을 합시다. 자,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하기 전의 가장 기본형이 뭐냐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y는 이퀄 루트 ax 형태. 여기서 이 a 값, x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양수일 때 방향이 여기로 가. 그러면 요걸 이제 시작점이 지금 0,0인 거고, 만약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평행이동의 이제 일반적인 원칙 그대로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y 대신에 y-n이 들어가고 x 대신에 x-m을 대입하면 형태가 이렇게 바뀌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y는 이퀄 루트의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m과 n이 다 양수였다 하면은 얘가 이제 평행 이동한 형태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이 m, n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a가 양수면은 요 약간 오른쪽 위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음수라면은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럼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y는 이퀄 마이너스 3x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신 들어온 거잖아요. x 대신에 이게 마이너스 x가 들어왔다는 거는 y축 대칭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원래의 이런 형태가 y는 이퀄 루트 3x라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y 콜 마이너스 루트 3x는 y축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y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3의 x가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들어간 경우.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y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의 3x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요 마이너스는 원래는 y가 마이너스 y였는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 y가 루트 3x인데 이 마이너스가 건너온 거지.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이제 들어간 형태예요.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은 무슨 대칭이다? x축 대칭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y 콜 루트 3x를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x축 대칭을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가지고 대칭시키면은 그게 y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3x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식을 좀 다시 써야겠다. 이쪽에 있는 2, 4분면인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3x라고 했잖아요. 요 루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y는 이퀄 마이너스의 루트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다면은 자, 요 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니까 이거를 또 x축 대칭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뭐다? 이 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도 마이너스,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얘를 원점 대칭시킨 형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y 콜 루트 3x에다가 원점 대칭시키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도 마이너스 y가 대입되니까 식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대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무리함수는 자 제약 조건이 따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본 대부분의 함수들은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거나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뭐 y는 이퀄 x-1분의 1이다 하면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값만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다 정의역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루트 같은 경우는 가령 y는 이퀄 루트 x-1이다 라는 이런 이제 무리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실수 범위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좌표 평면에다 이제 그래프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반드시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다? 루트 안에 요 알맹이 값이 뭐가 된다? 0보다 크나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으면은 허수가 돼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x-1은 반드시 무슨 조건을 가지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 조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이제 정의가 된다는 얘기지. 함수가 정의가 되면서 결국 얘는 뭐다? 얘가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정의역뿐만 아니라 치역도 바로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x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존재하니까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이 함수값의 집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0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이 되는 거야. 다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뭔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얘도 이제 혹시 점근선이 있어서 점근선을 따라가냐 하면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모양이 천천히 증가하긴 하지만 거의 뭐 증가하는 동, 많은 동, 증가하는 동, 많은 동 하는데, 그럼에도 우주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이걸 아주 우주 멀리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지.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전 범위에서 이제 함수값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리함수는 시작점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은 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111번을 보면은 자, 다음 그래프 중에서 평행이동에 의해서 y는 이퀄 루트 3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일치시킬 수 있는 것. 일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y는 이퀄 루트 3x 플러스 2. 자, 요거의 모양은 요 x 앞에 개수인 이 3, 얘가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y는 이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 그래프가 이런 거였을 때 요 그래프는 x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y축 대칭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얘가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래프 뭐 1번부터 4번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일단 y는 이퀄 루트 3x 플러스 2라는 거는, 자, x 앞에 개수인 3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기본 형태인 y는 이퀄 루트 3x에서 얼마만큼 이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된 거지? x 대신에 x 플러스 3분의 2가 들어갔다는 건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은 없어. 뒤에 여기에 뒤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이게 y축 방향을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x축 방향의 평행 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 된다? 처음에 이런 0,0에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마이너스 3분의 2, 0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시작점을 마이너스 3분의 2, 0으로 잡고 여기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건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줘도 돼요. 그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기 1번에 y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잘못 썼죠? 안쪽에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이제 묶어주면은 루트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3x에서 평이동한 거니까 루트에 y는 이퀄 루트에 마이너스 3x라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y축 대칭이 된 거지. y 이퀄 루트 3x가 y축 대칭이 된 거니까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시작점은 여전히 0,0이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만큼의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자, x축 방향으로 이렇게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한 3분의 2,0이 시작점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y축 방향 평행 이동이도 있는 건데 y는 이퀄 루트의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이러면은 자, x 앞에 계수인 2로 묶어주면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형이 y는 이퀄 루트의 2x였을 거야. 즉 이런 모양인데 시작점이 0,0인데 자, 이걸 보면은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x 대신에 x-1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또 뒤에 함수값에 더하기 1이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가 되냐면 1,1이 시작점이 되는 거지. 1, 대략 1이 시작점이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똑같은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